이번 강의 10회 동안 진행이 될 텐데 뭐 말은 기초 이론 강의인데요. 지금 기초만을 하고 있으면 안 될 시기일 것 같아서 기초 플러스 완벽한 뭔가 언어 논리식의 읽기 방법, 그러니까 독해 방법을 완벽히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가지고 계시죠? 예, 교재 쪽에 저랑 10페이지 좀 같이 볼까요? 책 사시면 머릿말 안 읽으시죠? 예. 결국 이 교재 머릿말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이번 강의 통틀어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네 번째 줄에 보면 감각이라는 단어의 따옴표 처리해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논리라는 시험을 준비하시기 전에 뭐 자료 해석도 들었고 지금 상황 판단도 들은 상태이시기 때문에 피셋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는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언어 논리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왜 공부하는지를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사무관이 되려고 하고 외교관이 되려고 하는데 내가 글을 못 읽을까 봐 언어 논리라는 시험을 치르게 하는가? 그건 절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글의 이해도, 독해력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나한테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내가 그 부분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공부하는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수능처럼 봐서 독해력을 높이는 위주로 공부를 할 건가, 아니면 시험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할 건가를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두 번째겠죠. 네, 이 시험은 독해력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와 상담을 하실 때 저는 수능 때 몇 등급이었고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무 소용 없어요. 수능 때 몇 등급이었는지는. 저도 1등급이었어요. 근데 저 초시에서 67.5 나왔어요. 그래서 엄청 충격을 먹었어요. 저는 한 80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기출문제 풀면 85, 그 정도 나오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당연히 80은 넘을 거다. 언어는 자신하고 들어갔는데 8문제를 못 풀고 나왔고요. 채점을 해보니까 67.5인가 65인가 하여튼 70이 안 됐어요. 그래서 충격은 엄청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냥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수능 스타일로 공부를 했는데 물어보는 방식이 완전 달랐고, 그 전략을 못 세우고 들어가니까 지문의 내용이 내가 좀 어렵고 어려워하는 뭐 과학 소재, 철학 소재 이런 거 나오니까 안 읽히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시간이 말리고, 제가 이제 시험 쳤을 때는 90분이 아니라 게다가 또 80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해부터 공부 방법을 좀 바꿨어요. 저는 언어가 주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숫자를 되게 싫어해요. 그나마 숫자가 적게 나오는 게 언어고요. 상황 판단이랑 자료는 숫자 잔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냥 남들 얻는 만큼 정도만 얻고, 나는 언어에서 확실한 점수를 확보해서 컷을 넘어야겠다라는 전략을 좀 세웠었고, 그래서 공부할 때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식대로 이번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읽기 연습을 하는데 지문을 들고 다니면서 2개씩 읽는 연습을 했어요. 근데 지문 자체를 어떻게 읽냐면 하고 선택지 있죠. 얘를 끊어버리고요. 얘만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지문만 들고 다니면서 단락이 예를 들어 3단락이다. 첫 번째, 지문의 논지나 중심 내용을 찾는 연습을 합니다. 두 번째, 단락별 요약하는 연습을 하고요. 세 번째, 세부 정보를 찾아내는 연습을 해요. 각 지문을 3번씩 읽는 거예요. 매일 2개씩밖에 안 했어요. 2개 정도의 지문을 들고 다니면서 저 통학했거든요. 지하철 타는 시간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그럼 지하철에서 뭐 딱히 할 게 없으니까 지문 2개 들고 다니면서 올 때 하나, 갈 때 하나 이런 식으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엉덩이 붙이고 사실 공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피셋이라는 과목이 감각이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뭐 언어를 공부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뭐 언자, 자상, 원상 이런 식으로 2과목씩 돌렸거든요. 그럼 언어 공부하는 날에 책상에 앉아서는 뭐를 하냐면 이렇게 읽은 지문을 가지고 선택지를 만드는 연습을 합니다. 제가
저는 뭐 옳지 않은 선지 2개, 옳은 선지 2개 정도에서 한 4개 정도를 계속 만드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선지를 통해서 지문을 보는 연습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문제를 내가 시험장에서 수동적으로 받아서 푸는 입장이 아니라 선택지를 만들면 출제자가 물어보고자 하는 바에 계속 내가 초점을 맞추게 돼요. 출제자 시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어 공부할 때는 전지적 출제자 시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문제를 받아서 지문을 이해해서 선택지에 정오를 판단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실 때는 오히려 거꾸로 나라면 이 지문을 봤을 때 내가 출제원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선택지를 뽑을 건가를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는 선택지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선택지와 출제원이 만든 선택지가 포인트가 같은 부분이 있는지, 어긋났다면 어디서 어긋났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저는 언어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연습을 정확히 저는 한 8개월 했어요. 8개월 하고 되게 꾸준하게 매일 2지문씩 8개월을 한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바로 9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70점, 80점대 안 거치고 그냥 바로 갔습니다. 다른 거 딱히 한 거 없거든요. 공부 방법을 살짝만 틀었고요. 문제를 보는 시각을 살짝만 튼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내가 학생이다, 내가 수험생이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내가 출제원이라면 이 생각을 한 단계만 더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단계 한 단계 더 붙여서 연습한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점수차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선택지를 막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는 선택지를 안 보고 지문을 읽는 방식을 계속 연습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하실 시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뭐 1차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2차랑 병행하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서 너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시간을 드릴 때 그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렇게 해보시고 여러분들 오늘 보충교재로 받으신 독해체와 노트는 거기에 한 60개의 지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로 치면 한 70개 정도 될 것 같고요. 총 60개의 지문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 지문에 그 책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제가 다 다뤄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독해체와 노트라고 여러분들께 숙제 노트처럼 지금 내드린 거예요.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다루는 문제들은 나중에 복습만 해보시고 안 다루는 문제는 오늘까지 진도가 나간 부분이 여기다라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사실 강의를 2시간 들으시고 피셋을 복습하는 시간을 잡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따라오시면서는 못하시더라도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기본 강의 때까지 시간이 조금 텀이 있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2지문씩 혹은 그게 너무 많고 내가 공부하는 게 다른 게 있다라고 하시면 적어도 하루에 1지문씩 혹은 이틀에 2지문씩 정도는 좀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강의 한번 듣는다고 내가 모든 걸 다 알겠다, 이제 적용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쉽게 점수가 확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시험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 읽기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감각을 강의를 통해서 끌어올린 다음에 얘를 끝까지 유지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강의 들을 때는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잘 읽히고 선택지도 잘 보이다가 강의 딱 끝나고 혼자 공부할 때 되면 감각이 또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리듬을 제대로 못 잡으시면 1년 내내 공부하는 게 어려워지십니다. 그래서 그 리듬을 좀 잃지 않게 제가 끌고 갈 수 있도록 독해체와 노트를 드린 거니까 이걸로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독해체와 노트로 좀 연습을 하고 또 강의 시간에 저와 함께 교재를 통해서 따라온 것을 혼자서 복습하거나 할 때 어려움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오늘 받으신 보충교재 독해체와 노트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메일 주소가 하나 적혀 있을 거예요. 그 스터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메일 주소가 하나 적혀 있을 텐데 그쪽으로 질문을 주시거나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의 목표는 일단 독해체와 노트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완성하셨을 때
제가 좀 1대1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은 거와 공부하고 있는 방식을 좀 체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간을 제가 잡아서 1대1 상담을 통해서 좀 봐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강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강의 시간에 열심히 설명드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강의 후에도 약간 애프터 서비스처럼 여러분들이 시험 때까지 좀 끌고 가실 수 있게, 감각을 끌고 가실 수 있게 잡아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